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이 큰 스위칭 파워 동작되는 회로가 이 타이머 릴레이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타이머 릴레이에 들어가는 전원이 끊겨져 있어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타이머는 20초 정도쯤 되고요. 아, 그다. 인정이 나. 이기다가 기존에 전체적으로 과거가 지나요. 이걸 말씀드려요. 저걸 또 같이 써놓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20초는 됐는데 여기에 이 고압부에서 히터를 따가 썼잖아요. 이거는 초단에 히터랑 고압이 같이 들어오고 출력가는 따로 쓰니까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동작이 될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무시노시에 처음에 그 일정한 시간 동작되는 그 시간 동안 이 관은 고압도 안 들어오고 히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동작이 안 되잖아요. 뭐 픽스드 바이어스긴 해도 플러스 바이어스 걸어주는 상태가 고압도 안 들어오고 히터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동작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한번 켜보죠. 저는 고압도 같이 들어와요. 와, 한쪽은 되게 많이 흐른다. 켰을 때 살짝 묘한 소리가 나긴 했어요. 칭 하고 우는, 뭐 스위칭 파워에서 우는 소리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소리가 있었죠. 전류는 이게 뭐 바이어스 젤 필요도 없이 이 플레이트 달아오르는 정도를 보면 알아요. 하도 관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니까 이 플레이트에 한 80% 정도 좀 달아오르면 전류가 한 70mm 정도 좀 흐르는 거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보드를 좁은 공간에 만들어 놓고 배선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이 안에 배선을 잘못해가지고 한바탕 뒤집은 상태거든. 이게 막 회로도처럼 딱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디가 접치고 이렇게 부품을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댐을 이제 러그판에다가 붙여버렸을 때 이렇게 똑같은 저항을 붙여도 하나는 고압에 붙이고 하나는 560kg의 저항에 이 건너편에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나면 이 배스 220kg 양단은 이제 한쪽은 고압을 다운시킨 B1에다가 연결하고 하나는 560kg 연결해야 되는 요런 이제 방향을 이 러그판 자체 내에서 정해가 자기가 어느 한쪽으로는 그라운드를 몰고 어느 한쪽으로는 고압이나 뭐 신호를 몰고 그런 식으로 배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향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이 고압부에 이 6BM8의 이 바이어스 전압 인위적으로 이제 18V를 걸고 이 출력관에 나타나는 이 전압과의 차를 이걸로 조정해가지고 전류량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전류 조정이 안 돼갖고 다시 보니까 지난번에 만들 때 이것도 정신없이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쪽은 지금 떠대가지고 수정을 다 했고 나머지 한쪽은 또 이걸 찾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헷갈릴 만한 일이 뭐냐면 이걸 한쪽을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자기가 바라보는 위치가 똑같거든요. 이게 대칭 형태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걸 이쪽에 작업할 때 그 기억대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봤을 때 그 모양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돼 있다는 거는 이렇게 작업할 때는 이 밑에가 그라운드에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가 작업할 때는 그라운드가 다 위쪽에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요런 상태에서 작업할 때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선할 때 아래쪽에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항이 한쪽은 B1에다가 연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걸 딱 뒤집어가지고 보면은 또 그런 헷갈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발단은 전원을 넣고 히터도 전원이 들어왔고 고압도 들어와가지고 전류를 흘리는데 전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는
피드백 선을 잘못 걸은 거. 두 번째는 바이어스 출력간의 바이어스 전압이 조정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뜯어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거 만들었다가 다 빼내가 지금 다시 잡아넣는 일인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다른 거는 지금 연결을 한 상태예요. 진짜 이게 만드는 거 영상이 이틀 간격으로 올라오니까 엄청 빨리 만든다, 많이 만드냐 막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만드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 앞에서 영상들은 6개월 동안 계속 작업한 걸 그냥 편집만 좀 빨리 해서 올린 것일 뿐이고, 이거 한 대 만들 때 뭐 자기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준비해갖고 내가 막 이거 팔 것도 아닌데 만들어서 즐기는데 이걸 뭐 매달마다 매주마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걸 수리하거나 뭐 그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죠. 계속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 그냥 지인들이 이거 문제 생겼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렇게 연락이 오거나 해서 이제 정답답해가지고 그걸 기기를 보내오면 이걸 손을 좀 봐주고 그런 수준이지.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만지는 기기들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 실제로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긴 합니다. 이런 걸 뭐 앰프 만들기 이전에 이런 스위치 다 사가지고 이걸 한 번씩 다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 이렇게 한 개씩 사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봐요. 몇 개씩만. 이건 6V 3A짜리인데 이것도 성능 좋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얼마나 하죠. 이렇게 이거는 또 다른 기기를 만들어 보라고 또 마루타로 나를 보내준 거거든요. 야, 이거는 어떠냐 막 테스트를 한번 해봐달라. 그래서 보내온 거. 이런 걸 작업을 하면서 누군가 사가지고 또 만들 때 그런 시행착오를 할 거면 그런 것들을 좀 뭐 공유해가지고 줄이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기 말고 있는 거. 프로들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네, 뭐 비즈니스니까 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못할 얘기는 제가 아는 걸 못할 얘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험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머지 한쪽 요 부분을 하고 다시 배선해봐야 됩니다. 약간 내가 여유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약간이라도 빼내가지고 볼 수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뒤집어가 여기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딱 맞게 배선을 해버리면 좋은데 꼭 해버리면 진짜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꼼짝달싹도 못해요. 그래도 한쪽을 수중을 먼저 해놔놓고 세워서 이렇게 이제 대칭 형태를 보니까 나머지는 작업이 금방 되네요. 이 관은 특이하게 플레이트가 되게 작잖아요. 플레이트 양만 보고 이 출력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플레이트 손실이 25W거든요. 사무티는 35. 그게 뒤에 그 플레이트 손실인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플레이트 손실이 25W라 하더라도 이게 계략 한 5W 정도 출력은 낼 거거든요. 플레이트가 너무 작죠. 이 그리드에 플러스 전압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이 히트에 6V 3A로 그 튀어나오는 그 전자를 플러스 전압을 걸어가지고 그리드에 이 플레이트로 엄청나게 이게 바깥으로 뿜어냅니다. 이 굉장히 가속이 붙어가지고 플레이트에 막 부딪히거든요. 근데 면적이 작으니까 그 많은 전류량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플레이트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달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초 딜레이를 타이머 릴레이로 걸었잖아요. 이제 땅 소리 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초단에 6BM8에 전류가 들어가고 고압이 이건 다 딜레이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면 여기 달아오를 겁니다. 전류가 안 흐른다면 달아오르지 않겠죠. 지금 달아오르죠. 찡소리 나면서. 이 정도. 요런 상태가 전류가 거의 맞는 상태거든요. 노이즈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트랜스 뜨는 소리. 요 관에 플레이트 달아오는 색깔을 보면 요 정도가 적당한 전류량이에요. 재밌는 관이더라고요. 플레이트의 색깔을 보고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다니 참. 진짜 이 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 그런 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이 안에 금속이 다 달아오를 정도니까요. 이 방열 같은 경우는 구조를 지금 여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샤시를 약간 타는 냄새도 나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마루타용으로 만든 거.
멀쩡이 친구가 문제가 있다고 노이즈가 난다. 그 파워를 이제 보내와가지고 무부하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되돌아가서 EMF를 만들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현상이 나한테도 EMF에서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회로를 만들었거든요. 원인은 알지 못했다. 근데 이 파워가 또 다른 데는 괜찮기도 하고 전력량이 높아서 못 쓰는 건 아니다. 다만 EMF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다른 데도 문제가 없는 거라면 여기서도 문제가 없어야 돼. 거의 정상이거든요. 그 삐 하는 소리가 이제 발진이죠. 그 발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외에 나머지 소리나 음량이나 뭐 조절 또 이게 동작점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 친구도 나도 잘못 만든 건 없었는데 결국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보내요. 제가 그때는 너 뭐 잘못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거는 문제네요. 이거는 전류 양이 약해가지고 히타하고 같이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히타랑 뭐 고압이랑 써도 전압은 계속 잘 나온다고 했고, 요거는 전력량이 낮아가지고 파워용으로 쓰기는 되게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히타와 고압을 동시에 쓰면 문제가 생긴다. 히타는 딴 걸로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압부도 될 수 있으면 전류량을 너무 많이 풀로 쓰지는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히타를 못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걸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걸 그냥 장착만 하면 되는 상태 같으면 쓰면 되는데 이걸 장착하고 나면 여기 들어갈 때가 전혀 없죠. 이건 6.3에 3A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이게 의랩 안에 들어있는 구조다 보니까 빼가지고 다른 데도 연결하려면 지난번에 48V 그것처럼 고정할 방법이 별로 없고 굉장히 좀 난감해요.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댑터들이 되게 싸요. 물론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신품 어댑터는 비싸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6V 3A는 안 되네요. 0.6A잖아요. 6V 0.2A인데. 이게 동작이 되는구나. 이것도 사용할 수 있구나.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옵션이네. 결국 여기다가 좀 3V짜리 3A. 제가 사용은 해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6BM8에 지금 현재 애초에 12V를 썼었기 때문에 직결돼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가지고 병렬로 맞춰줘야 되죠. 버전2 고압을 바꾼 거.
트랜스 2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 거예요. 그냥 알고 있던 색상과는 다르게. 이게 피드백을 걸지 않는 경우는 그냥 넘어갑니다. 상만 뒤집혀가지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상이 뒤집힌 걸 안다고 하대요. 약간 소리가 그 정상일 때 하고 상이 뒤집혔을 때, 위상 반전이 한번 됐을 때 하고 소리가 약간 다른 걸 느낀다고 하던데, 이게 상이 뒤집힌 상태에 피드백을 걸면 그렇게 발진이 일어나 버리거나 소리가 안 나거나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EMF는 공간, 처음 사용해보는 부품, 트랜스 결선 오류,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 신호부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계속 확인했는데, 이제 그 한 2가지 정도 수정한 거는 지금 다 되었고, 그 안에 전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동작을 이제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지금 된 건데, 지금 다시 보완하고 있는 거는 그 히트에 3A짜리 히트잖아요. 이런 선재들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최대한 굵은 선으로 좀 바꾸고 싶었는데, 소켓에 이게 홀 자체가 거기에 맞는 최대 크기로 선굵기를 바꿨어요. 요건 그라운드가 하나 지금 남아있고, 안 된 건 없는데,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빠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